안녕하세요. 니르영소의 양경입니다. 2022년 10월 3일 위험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위험이 증폭되면서 일어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저점 구간입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이 한 20%라고 하면 올라갈 확률은 8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무시할 만큼 한 악재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 놓여져 있는 거 맞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다 촉발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디폴트 위험까지 왔대요.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채권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4%인데 레버리지에서 12% 먹게끔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마진콜 당해버리면 이거를 먹으려고 하다가 돈이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미국 연금 펀드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CS와 도이치 방크가 동일하게 지금 이제 디폴트 위험에 놓여 있다. CDS가 이 은행의 CDS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안전하다 했지만 결국에는 얘네는 투자은행 성격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실패의 결과물로서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물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은 실적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애플이 이제 증산 철회랑 그 다음에 나이키 실적이 안 좋은 거 나왔죠. 실제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신발을 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키는 기회라고 보는 게 인도도 이제 신발 살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게 완전 빈부격차 심한 나라니까 인구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이번 달은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적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측치만 맞춰준다면 그렇게 빠지기보다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러시아 전술핵과 학전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여기까지 우리 땅에다 선포했는데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전술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핵에 대한 학전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전술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이 과연 참전하는지가 게임의 완전 다른 길이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 이게 이것도 블랙스완이죠.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강대국과 강대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급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급락이고 요것도 급락이고 그러니까 연금 펀드죠. 요것도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3번 돼 있지만 이 3번, 1번, 3번이 가장 큰 위험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리세션. 리세션은 지금 분위기로 가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계 기업들이랑 연결된다. 그리고 제2금융권 위험하다라고 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무너지고 나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너지면 인플레이션의 가치는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뚝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실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게 한 번에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점이 실제로 제일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시고 여러 개 자산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동일하게 연결되는데 신흥국보다가 오히려 유럽 쪽이 더 위험하다는 게 지금 나온 뉴스의 총합입니다. 영국,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뱅크 독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조금은 나와줘야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2350 정도까지 2350 정도까지 2350이면 대충 얼마냐면요. 지수 기준으로는 2350이 305 이게 겨우 3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305 정도 됩니다. 여기가 상단이 될 수 있는 이제 12월까지 있는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이 두 가지도 이 위험한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10일 동안 중국이 그 연휴죠. 연휴니까 그 이후에 요 위에 있는 특히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은 완화돼야만
글로벌 경제가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긴축입니다. 저는 이제 4%로 내렸고요. 이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와 도이치방크 그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0.5pp를 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0.75pp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강했고 확률은 5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죠. 왜냐하면 올랐던 걸 다 반납을 했어요.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CS,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 그 다음에 연기금의 채권에서 디폴트 나는 이슈 때문에 이거를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10월 달 중에 이게 3%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비슷하게 0.25%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보시면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그 캐나다 말고는 없죠. 캐나다 말고 그다음에 인도나 여기는 원래부터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모기지를 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또 금융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선상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 미국 디폴트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여기 있는 10년 동안 영미금 연기사에서 투자자로 있는 게 LDI입니다. 10년은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를 겪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부채 연계 투자해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부채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손실이 커집니다. 안전하게 금리를 받는 4% 이상의 금리인데 이게 올라갈수록 손실이 배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증거금을 납입하면은 버틸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만기까지 버티면 그 금리 4% 이상의 수익을 달성합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만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서 주식시장 팔거나 혹은 다른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고 이게 안 되면 디폴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시장은 이걸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손절칠 그 연기금은 손절치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무제한 채권 매입인데 2주간 실시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1주가 지나갔고요. 이번 주가 지나갔을 때 이게 연장 여부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니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국이 감세 정책을 안 해야 돼요. 네, 감세 정책을 지금 하는 시점은 아닌 건 맞거든요. 감세 정책은 터키의 예전에 금리 인하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에서 장기물에서 국제금을 큰 폭으로 하라고 파운드 가치는 강세를 실행합니다. 이게 깨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정정책의 신뢰도가 실추된 것이 문제고요. 이게 해결이 돼야만 원래 이게 없었으면은 그때 지지난주에 반등이 나왔어요. 300 사운더리에서 바닥을 지켰는데 그때가 깨지면서 더더더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개지면서 CS와 도이치방크의 위기설도 같이 나온 거죠. 같이. 그러니까 부채 연계 투자가 모든 게 연결돼 있다. 연금뿐만 아니라 CS랑 도이치방크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 관건이고요. 이게 잘 해결해서 넘어가야만 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터진 거예요. 터지는 게 돼버리니까 또 급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당분간은 주식은 쳐다보지 마시고 이게 정점이 되더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긴 꼬리를 확인을 하고 올라올 때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은 악화된다고 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실적에 떨어진 것보다는 앞에 있었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달까지는 월봉으로 봤습니다. 월봉이 이제 완전 깨져서 밑으로 파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요걸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 기준으로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요 구간이 요 구간이냐 아니면 요 구간이냐 요 구간이면은 지금 바닥 다져주고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요 구간이면 바닥을 다지기보다는 한 번 정도 하락이 더 발생이 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장이 열렸으면 한 개의 음봉이 더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한 개의 음봉이 더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주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기 구간이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안에서 놀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요거를 깨러 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빅스가 30을 왜 안 넣으면요. 이게 떨어지는 걸 관리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도 관리하고 떨어지는 것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급등이 안 되고요. 또 완전 떨어지는 급락이면 진짜 모든 주체들이 풋을 사요. 무서워서 풋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보장은 안 하지만 박스권은 칠 겁니다. 그리고 요런 급락으로서 이번 위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6개월 정도 선안에서 발생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 프로필 마진은 부동산, IT, 파이낸셜, 에너지 요거 빼고 나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이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성장한 거는 거의 없죠. 요거 빼고는 에너지 말고는 없다는 게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이게 주식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학자라고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을 쓰지 않아야 되고요. 이거는 원래 언급조차 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병선언 하루 만에 리만 탈환해서 여기가 이 4개국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러시아가 돼요. 그래서 여기 국경까지만 지키는 게 중요한 이 라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주체가 이제 저위력 핵무기 사용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대응이 필요한 거고 미국이 강건한 대응이 나오면은 전체 자본시장 자체가 빠집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보고 보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리세션입니다. 연착륙 가능성. 이제 이거는 한 20%인 것 같아요. 거의 100%, 80%는 경착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화 긴축 충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너무 급등이잖아요. 너무 급등으로 가니까 힘든 겁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10월 이후 판단이고 뭐 물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 유지. 지금 고금리잖아요. 유지하면 되는데 이것만 해도 물가는 잡혀요, 그냥. 예. 그렇게 됩니다. 투자를 하기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올겨울 이제 휘발유 급등 재발하면 위험해지는 거고요. 미성장률 하향이고 유럽은 트리플 악재인데 플러스 알파로 더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와 도이치 그다음에 영국 사례까지 나오죠. 그다음에 애플 쇼크라고 했지만 애플이 안 떨어지고 잘 버텼던 게 떨어진 것뿐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강했던 거의 결과물이었던 거였고요. 이거를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전히 표가 20을 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한계 기업들 중에 얼마나 살아남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 국가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원달러 환율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한계 기업들에 대한 부채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네, 부채 지원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량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한계 기업을 그러니까 일부를 청산시키는 게 나은 거죠. 다 청산시키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 알아서 청산하게 되죠. 그다음에 보험사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도채권 2조, 그다음에 중소기업 안심전환 대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6조 원 공급했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토목을 마음대로 못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경기 부양책을 다 같이 할 때는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꽝 터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누군가가 매 큰 매를 맞아야만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같이 인제 정책을 펼쳐서 위기를 타개하는 형태를 가지자. 그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58까지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뭐 28일 기준은 60 일이었는데 뭐 쪼끔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제 지금 다시 60 일대로 온 것 같고요. 중국이 많이 높아졌죠. 이게 인제 중국의 리스크가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터키는 오히려 이게 그 터키 지수도 그렇고요. 인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지표들도 다 가까운데 미국 거를 USA 요거 보시면 21.5, 21.5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고요. 국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했던 투자은행들의 실패가 결국에는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게 크레디트 스위스와 도이체방크다.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고요. 글로벌 투자 은행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급 효과가 엔간한 국가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뭐 지금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간 건 맞는데 얘네들보다 나은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할 정도로 거의 뭐 2008년도까지의 위기 상태로 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입니다. 이제 뭐 토지 경매 민간업체 날짜 여러 가지 한 건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대요. 이제 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못 샀어요.
이러면 집값이 높아지는 거고 중국이 맨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집값을 다 높였잖아요. 지금 이제 집값 하락의 원인이 이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살 수 있을까요? 이거 뭐 한 채 정도는 뭐 별장 정도로 사지 뭐 그 안에 시내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선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끝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끝나고 이거를 감기처럼 대우할 수 있어야만 중국이 제대로 성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잡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재적 위험 체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새롭게 부각되어 버린 이 영국하고 미국의 연금 펀드 위험하고 CS랑 도이치방크의 사항이 이제 정리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